불면증, 왜 이렇게 흔해졌을까? 요즘 불면증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쉬고 해가 뜨면 움직이는 생활이 기본 리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밤에도 나처럼 살아갑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업무와 메시지, 스마트폰, TV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 그리고 하루 종일 긴장한 채 쉬지 못하는 생활이 몸과 뇌를 계속 깨어 있으라고 자극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몸은 집에 있지만 뇌는 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밤이 와도 아직 쉴 때가 아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겪는 수면 문제입니다. 잠을 못 자는 밤이 반복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불면을 경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만 다들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수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으로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외롭고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불면증은 현대인에게 아주 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부담이 조금 내려가고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자도 낮에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어제 거의 못 잤는데도 낮에는 어떻게든 버텨지더라. 이런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비상 모드를 켜기 때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일시적으로 각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일도 하고 말도 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회복이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마치 엔진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엑셀을 더 밟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버티기가 계속될 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중력도 감정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은 몸의 경고를 잠시 미루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불면증과 일시적 수면 부족의 차이는 가끔 잠을 못 자는 것과 불면증은 다릅니다. 일시적 수면 부족은 원인이 분명합니다. 야근, 여행, 중요한 일정, 감기, 육아처럼 이유가 뚜렷하고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불면증은 다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잠이 안 오고 자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잠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즉 불면증은 잠을 자는 능력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은 일찍 자야지 같은 결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의 질과 잠의 양은 왜 다른가? 많은 분들이 나는 7시간, 8시간을 자는데도 피곤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잠의 질입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잠과 얕은 잠이 리듬을 이루며 반복되어야 몸과 뇌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불면이 있으면 잠이 길어도 얕고 자주 깨고 꿈이 많아지며 새벽에 깨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은 충분해 보여도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남습니다. 잠의 양은 숫자지만 잠의 질은 회복감입니다.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이다. 우리는 잠을 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지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몸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며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면역 기능을 재정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불면증이 무서운 이유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복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멈춘다는 데 있습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관리입니다. 불면증 기준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4시간밖에 못 잤는데 이러면 불면증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면 시간 자체만으로 불면증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6시간을 자도 충분히 회복되지만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적게 잤다가 아니라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반복될 때를 의미합니다. 즉, 하루 이틀 설친 것만으로 불면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지속성과 낮 동안의 영향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보통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불면증으로 진단합니다. 반대로 시험, 이사, 큰 걱정거리처럼 일시적 스트레스 때문에 12주 이상 잠을 못 자는 경우는 급성 불면증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짧아도 낮 생활이 심각하게 무너진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반복되는 신호라면 초기에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인면불면과 유지불면에 대하여 불면증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인면장애, 잠들기 어려움. 침대에 누워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고 생각이 많아지며 내일 피곤할 텐데라는 걱정이 오히려 각성을 강화합니다. 이 유형은 스트레스, 불안, 긴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수면 유지장애, 중간에 자주 깨는 현상. 잠은 들지만 자주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우며 새벽에 시계를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 유형은 중년 이후에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 불편감이나 야간 각성 습관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은 원인과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각성이 위험한 이유는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이 새벽 각성형 불면입니다. 새벽 3시 사이와 5시 사이에 갑자기 깨고 아직 잘 시간인데 다시 잠들지 못하며 생각이 많아지고 기분이 가라앉는 패턴입니다. 이 시간대는 불안, 우울감, 자율신경의 불균형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한 수면 습관 문제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라고 넘기기엔 가볍지 않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낮 증상이 중요한 이유. 불면증을 판단할 때 밤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낮 증상입니다. 낮 동안 계속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고 의욕이 떨어지거나 우울감이 생긴다면 수면의 질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잠은 적어도 낮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의학적으로 불면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면증은 침대 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문제입니다. 연령대별로 다른 불면증 양상은 불면증은 나이에 따라 모습이 달라집니다. 청년, 청소년은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스마트폰,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수면 리듬에 문제가 많습니다. 중년은 유지불면과 새벽각성이 늘고 업무 스트레스와 호르몬 변화, 걱정의 누적이 영향을 줍니다. 노년은 전체 수면 시간이 줄고 깊은 잠이 감소하며 낮잠이 늘어 밤잠이 더 깨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맞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면증을 만드는 스트레스의 작동 방식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자동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반응은 원래 낮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밤까지 꺼지지 않을 때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웠지만 뇌는 긴장 풀면 안 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잠은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또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하지 못한 말, 내일 걱정, 혹시 생길 문제들. 이런 생각은 뇌를 문제 해결 모드에 묶어둡니다. 그래서 잘 자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잠이 더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걱정과 불안, 예민함은 깊은 잠을 막고 얕은 잠을 반복시키며 불안은 얕은 잠으로 피로와 더 예민함이라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파에서는 졸린데 침대에만 누우면 눈이 또렷해져요라고 말합니다. 이는 침대가 이미 잠을 못 자는 공간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뒤척였던 기억, 시계를 보며 초조했던 순간,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쌓이면 침대에 눕는 순간 뇌는 오히려 각성합니다. 낮에 참아둔 감정도 밤에 올라옵니다. 낮에는 바쁘고 자극이 많아 밀려났던 감정이 밤의 조용함 속에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적 긴장은 실제로 몸에 남습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가슴과 배가 굳어 있는 상태라면 몸이 쉬지 못합니다. 불면증 해결은 생각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몸에 남은 긴장을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이 만든 불면은 우리 몸에는 수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몇 시간을 잤느냐보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났느냐에 더 민감합니다. 취침,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은 언제 쉬어야 하는지 혼란을 느낍니다. 특히 기상시간이 흔들리면 수면 리듬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면 개선의 첫걸음은 일찍 자라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가 됩니다. 주말 늦잠도 문제를 만듭니다. 주중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수면 시계가 뒤로 밀려 일요일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월요일까지 피로가 이어집니다. 매주 작은 시차를 겪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은 눈보다 먼저 뇌를 깨웁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에 아직 낮이다라고 신호를 보내 수면을 유도하는 과정이 늦어집니다. 게다가 빠른 화면 전환, 소리, 자극적인 콘텐츠는 뇌를 집중 반응 모드로 붙잡아 둡니다. 자기 전 뉴스 영상이 위험한 이유도 같습니다. 부정적 정보는 뇌의 경계 시스템을 활성화해 잠과 반대 방향으로 몸을 몰고 갑니다. 또 하나, 침대 습관입니다. 침대는 잠과 휴식을 위해 조건화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영상을 보고 고민하고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침대는 각성의 공간이 됩니다. 잠이 안 올 때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것도 같은 이유로 문제입니다. 누워서 시계를 보고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그 상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각성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카페인과 음주 그리고 식습관이 불면을 키우는 방식은 아침에 마신 커피인데 설마 이것 때문일까? 카페인은 졸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졸음을 느끼게 하는 신호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6시에서 10시간 이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카페인은 잠이 예민한 분, 스트레스가 많은 분, 중년 이후 분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에너지 음료, 초콜릿, 일부 약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술은 더 위험한 착각을 만듭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잠은 자연스러운 수면이 아니라 억제된 수면입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술이 분해되면 심박수와 체온 변화, 자율신경 불안정이 생기며 새벽각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를 하느라 각성이 유지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위산이 올라오며 자주 깨기 쉬워집니다. 공복과 과식도 모두 수면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은 혈당이 떨어져 새벽 각성을 만들 수 있고 과식은 소화 부담으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숙면에 좋은 상태는 배가 살짝 편안한 정도입니다. 낮 증상, 후유증, 그리고 마음의 신호는 불면증은 밤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낮에 무기력이 먼저 오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고 결정이 느려지고 실수가 늘어납니다. 커피 없이는 버티기 힘든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낮의 피로를 커피와 긴장으로 버티면 밤에는 몸은 지쳤는데 뇌는 흥분된 상태로 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잠의 부족이 계속되면 만성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컨디션 난조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고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며 체중 조절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몸은 쉬지 못했는데 하루가 끝나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불면과 우울감이 함께 오는 이유는 수면이 감정을 정리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혼자만 힘든 것처럼 느껴지며 잠 문제를 숨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을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약 없이 시작하는 수면 개선 전략은 불면 개선의 핵심은 수면 시간을 억지로 늘리기보다 기상 시간을 고정해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는데 침대에 오래 있지 말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잠시 침대를 벗어나 조명이 약한 공간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 20분에서 30분 이내가 기준입니다. 자기 전 루틴을 만들고 저녁에는 자극을 줄여 뇌가 쉴 여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의 햇빛, 낮의 활동량, 침실 조명, 온도, 소음 관리, 침대는 잘 때만 쓰는 원칙이 숙면을 돕습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오히려 더 잠이 달아난다고 말합니다. 이럴 땐 목표를 잠들기로 두기보다 편안해지기로 바꿔보세요. 잠은 잡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눕기 전 10분만이라도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미지근한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는 겁니다. 뇌가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잠은 조금씩 돌아옵니다. 침실 환경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답답하면 깊은 잠이 끊기기 쉽고 너무 밝으면 뇌는 밤을 밤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침실 조명은 최대한 낮추고 스마트폰 알림은 끄고 시계는 시야에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몇 시지? 를 확인하는 순간 뇌는 계산과 걱정 모드로 들어가 잠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용함이 오히려 불편한 분들은 일정한 백색 소음 선풍기 소리처럼 일정한 소리를 활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강도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낮에는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처럼 몸을 적당히 쓰는 활동이 깊은 잠을 돕습니다. 반대로 잠들기 직전에 격한 운동은 심박수를 올려 각성을 만들 수 있어 숨이 차는 운동은 보통 잠들기 34시간 전까지가 안전합니다. 대신 잠들기 전에는 스트레칭, 호흡,
가벼운 요가처럼 몸을 가라앉히는 활동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면 개선은 하루 만에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바로 푹 자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낮에 햇빛을 조금 더 받고 저녁에 자극을 조금 덜 받는 방향으로 하루를 설계해 보세요. 작은 방향 전환이 쌓이면 수면은 어느 순간 다시 정상 리듬을 찾아갑니다. 혹시 스스로 점검해 볼 간단 체크도 소개해 드릴게요.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날이 일주일에 3회 이상인가? 밤중에 깨서 다시 잠드는데 20분 이상 걸리는가? 새벽에 너무 일찍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가? 낮에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가 일상에 영향을 주는가? 이 중 2개 이상이 한 달 가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수면 습관과 스트레스 요인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는 날의 대처법도 한 가지 더. 침대에서 30분 이상 깨어 있다면 조명이 어두운 곳으로 잠시 이동해 눈과 뇌를 쉬게 해주세요. 책을 조금 읽거나 흥미로운 소설 말고 잔잔한 내용,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느린 호흡을 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핵심은 나는 지금 잠을 포기했다가 아니라 잠이 올 수 있는 상태를 다시 만드는 중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정리하면 불면증은 수면 시간보다 수면 기능이 망가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잠을 자고 있는가 아니면 누워 있는가? 나는 쉬고 있는가 아니면 버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버티기가 많아졌다면 지금이 바로 생활을 조정할 타이밍입니다. 잠을 지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럴 땐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세요. 불면이 2-3주 이상 지속되거나 낮 생활이 무너지고 있거나 다른 건강 문제와 함께 나타나거나 약에 의존하게 되거나 혼자 해결하려다 지쳤다면 전문가 상담을 고려할 시점입니다. 상담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악화를 막고 방향을 잡는 과정입니다. 마무리 잠은 의지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수면을 바꾸기 위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기상 시간을 고정하기, 자기 전 화면 30분 줄이기,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오기 이 중 하나만 선택해도 몸은 변화를 인식합니다. 완벽한 수면보다 중요한 것은 회복되는 잠입니다. 잠이 회복되면 아침이 덜 버겁고 감정이 덜 흔들리고 하루를 버티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오늘부터는 완벽 대신 꾸준함을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가지를 7일만 유지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잠은 의지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관리할수록 회복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순간이 시작입니다. 오늘 밤이 아니라도 내일의 리듬이 바뀌면 밤은 따라옵니다. 오늘 이야기한 불면증이 혹시 이게 내 이야기 같다 느끼셨다면 그만큼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은 참고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천천히 회복해 가야 할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어렵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시니어 바른 건강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에 함께 보시면 좋을 분들께도 조심스럽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편안한 잠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시니어 바른 건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